안녕하세요. 김학형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이거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강의. 그럼 이제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뭐 월세액공제, 뭐 이런 거 그냥 나머지 세액공제들 다 알아볼게요. 책자 다들 준비하셨고 세액계산 흐름 볼까요? 쭉 하셨고 오늘 세액공제를 마지막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기납세액 뭐 이게 원천징수 한 겁니다. 이게 기납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액공제를 끝으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다 끝냈고 그 밖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월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로 납세조합공제랑 이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요거는 뭐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납세조합 공제는 외국인들이 하는 거고 옛날에 뭐 을종 근로소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있던 겁니다. 뭐 지금도 있죠. 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이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뭐볼 일이 없습니다. 볼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특별세액 공제 뭐 다 했고 그죠? 월세액 공제 여기 있네요.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기 있고 뭐 납세조합 공제, 주택차입금 공제 여기 있습니다. 근로세액 공제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자녀세액 공제 여기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여기 연금 저축에 넣는 거예요. 짜잔. 요거는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거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뭘까요? 이거는 교육비 우리가 보는 게 뭐 자녀세액 공제니까 자녀는 해당 전체고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해당 기간 전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녀세액 공제 먼저 보죠. 이것도 옛날에는 소득공제였어요. 뭐 다자녀세액 소득공제라고 뭐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은 뭐 해줬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 이후로 세액공제로 내려왔고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로서 7세 이상 그죠? 7세 이상 사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7세 이상인 기본공제 된 자녀가 1명이면은 세액공제 15만원, 2명이면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은 계속 1명 추가할 때마다 30만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면은, 그죠, 뭐, 기본공제 대상 되면 뭐, 기본공제 받고, 또 추가로 해주는 거죠. 기본공제를 받고, 또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7세 이상이면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 15만원, 30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이면은 뭐 허리가 휘겠죠? 30만원, 30만원에서 인당 계속 늘어날 때마다 30만원. 또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서 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때 또 공제를 해줍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으면 연 30만원,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연 50만원, 셋째 아이 낳았을 때 연 70만원. 이건 뭐 출산 장려책이죠. 이건 뭐 다자녀 공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이건 뭐 우리 사적연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를 합쳐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로 넣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죠. 총 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요. 5,500만원 이하였을 때
그죠? 사적연금 400만원까지 50세 미만, 50세 이상은 사적연금 6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근데 요거 두 개 합쳐서 퇴직연금 합쳐서 700만원, 사적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900만원, 공제율 15%. 1억 2천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사적연금 400만원까지 사적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700만원 이거 같죠? 50세 미만일 때 그리고 50세 이상일 때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두 개 합쳐서 900만원 한도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거죠. 900만원. 어쨌든 이게 좀 더해준다고 보는 거죠. 50세 이상이면은 또 15%입니다. 글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좀 칸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5,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5,500만원의 이상이면서 1억 2천만원 이하일 때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공제율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적연금 400만원 한도예요. 한도. 만약에 사적연금을 300만원만 썼어. 그러면은 뭐 한도 이하죠. 퇴직력 사적연금하고 퇴직연금 700만원까지 되는 거죠. 합쳐서 700만원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퇴직연금을 만약에 한 500만원 벌어요. 그러면은 사적연금 300만원하고 퇴직연금 500만원 아니죠. 400만원 이렇게까지 400만원만 이렇게 딱 한도가 되는 겁니다. 50세 이상일 때는 사적연금 600만원 사적연금 퇴직연금 합친 게 900만원 그래서 곱해서 15%. 요 700만원이죠. 700만원 곱해서 15% 이렇게 받는 겁니다. 5,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할 때는 사적연금 한도는 300만원, 50세 이상도 300만원, 뭐 똑같죠. 700만원 한도고 700만원 한도고 12%. 표를 좀 이렇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표를 좀 깔끔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직접 낸 거 외국에다가 그리고 의제는 뭐 외국에서 감면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외국에 낸 거랑 마찬가지죠. 이 외국에서 감면받은 금액과 한도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 원천소득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으로 안분해준 나눠준 금액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 10년간 2월이 가능합니다. 10년간 2월 이거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이 외국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외국에서 근로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뭐 케이스를 본 적은 없지만 외국에서 뭐 근로를 1분기에 외국 회사 다녔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종전근무지가 뭐 외국 회사다. 참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간 10년간 2월이 가능하고 뭐 이거는 간단한 내용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먼저 세액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0만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이 55%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서 3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급여마다 한도가 있어요.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원 초과나에서 7천만원 이하는 두 중에 큰 금액, 뭐 이렇게 7천만원 초과는 다음 중 큰 금액, 요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뭐 이런 거겠죠. 뭐 국세청에서 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으면 줄이고 너무 높으면은 너무 많이 공개해주면 줄이고 너무 적게 공개해주면 좀 늘리고 해서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봐 갖고 요 금액들을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적당히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3천만 원의 급여가 많으면은 좀 덜 해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갈수록 세금법이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렇죠. 참 황당하죠. 이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예전에는 간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고 또 한도도 막 이렇게 나눠서 막 이렇게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세제실에서 막 그러겠죠. 딱 앉아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 그래서 한번 끄적끄적 해봤어요. 근데 이거 뭐 괜찮은데 하고 딱 던져놓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또 뭐 따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래요. 이게 뭐라 그러죠? 세법은 좀 간단해야 돼요. 왜 밀턴 프레드먼이 그랬잖아요. 왜 단일세율 뭐 이런 거 주장하고 그랬잖아요. 막 소득공제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단일세율로 하자. 그리고 보조금도 단일세율로 주자. 그랬습니다. 근데 뭐 싫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뭐 그리고 뭐 세법에 누가 신경 쓰겠어요? 정치인들이 뭐 세법에 뭐 관심 있겠습니까? 얼마 걷냐 요 세수 요런 거만 관심 있지 뭐. 그렇습니다. 이 월세 공제 뭐 이런 좀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다 이렇게 특징이 나옵니다. 중장년층 뭐 40세 이상, 뭐 50대 이런 분들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가 많아요. 이자 상환액 공제. 근데 뭐 20대나 뭐 30대 직원들 월세 공제가 많습니다. 중장년층은 집을 사고 청년층은 뭐 월세를 살고 이러는 거죠. 나중에 나이 먹을수록 또 급여도 높아지고 은행에서 대출도 나오고 뭐 결혼하면은 뭐 둘이 합치면은 좀 더 살기도 괜찮아지고 뭐 이러겠죠. 이거는 보통 신입사원들이 많이 받죠. 월세 공제, 공제 대상, 거주자 본인입니다. 공제 금액은 월세액의 10%. 이것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일 때 10%예요. 총급여가 좀 많아. 그럴 때는 또 뭐 12%좀 해줍니다. 더 해주고 뭐 그렇죠.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그리고 이게 월세를 지출하잖아요. 뭐 월세 공제를 받잖아요. 그럼 또 임대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또 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월세 받으면서 뭐 신고는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거죠. 주요 공제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돼요. 뭐 집이 있었는데 팔았어요.
그럼 과세 종류일 현재는 무주택이에요. 여기도 월세 살았어.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집을 샀어. 요 동안은 뭐 무주택이었는데.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아, 집 사기 전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집을 샀잖아.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좀 내라. 집 산 기념으로 좀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주소지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란 얘기죠.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등본에 딱 전입일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거주하고 있다는 게 딱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그쵸? 뭐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랑 같아야 되고 위장 전입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따지는 건가요? 계약자 해당 거주자나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걸. 제출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요 두 개 비교해서 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근데 주택을 살았어요. 2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았어요. 근데 월세를 연장했어요. 이런 경우는 계약서가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자동으로 2년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물어볼 수 있어요. 또 그냥 사는데 계약서가 이전 거래. 그래서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뭐 이거 내야 되냐? 이걸 내도 된다. 대신 뭐 좀 표시를 해줘야겠죠. 갱신, 뭐 계약 갱신, 2년 갱신 이런 식으로 2년은 자동으로 되니까 뭐 원천징수 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뭐 2년 갱신됐습니다. 이렇게 뭐 연필로 쓰거나 이렇게 내면 되겠죠. 그리고 LH공사가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임대인이 LH공사인 경우 있죠. 계약 사실 확인원 이것도 임대차 계약서 4번처럼 하면 됩니다. 쓸 수 있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월세 지급한 거 증명하는 서류 내줘도 됩니다. 근데 임대인이 좀 임대인 계약서상 임대인이 아니라 통장 주인이 뭐 부모님, 배우자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 임대인 이름이 아니라 임대인 뭐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되냐? 뭐 이런 경우는 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가족이면은 주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해진 기준은 없다. 원래는 뭐 임대인 이름으로 보내야지. 그런데 뭐 가족으로 해줘도 된다. 뭐 이러죠. 보통 임대인들이 그죠? 뭐 부모님이 자기 돈으로 자식 이름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자식은 뭐 산 줄도 모르고 그럼 부모님 이름으로 계좌 이체하고 근데 임대인은 아들이야. 그러면은 뭐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이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니죠. 준 게 입증되고 가족이고 그러면 뭐 처음에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을 때 안 된 거 아닌가 하는데 뭐 공무원들도 답변을 잘 안 해줘요.
물어보면은, 글쎄,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냥 된다고 해줬습니다. 이런 걸로 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문제 삼을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받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관없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대망의 월세 공제, 이것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월세 공제를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대충의 강의는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올해 잘 잘 마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